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 아침에 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해운 전기선사들의 운임 담합에 대해서 약 960억 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약 한 2년 이상 지속이 된 건이었는데 우리 그 해운업계의 아주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는 경성 카르텔이라 그래서 우리 공정거래법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해운 특히 이제 전기선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유럽 또 미국을 중심으로 어, 그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를 허용을 했더랬습니다. 이제 그 전기선 컨테이너 선사는 무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이게 너무 많은 선사들이 이 난립을 하게 되어서 운임이 떨어져 버리면은 이제 선사들이 또 도산을 하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운임을 일정하게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어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FMC가 이제 신고한 내용을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이제 질서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화주와 협의하고 그 내용을 즉 말하자면 공동행위로 결정된 운임의 사항에 대해서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은 이제 해운법 제29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는 어, 이 전기선사의 경우에는 해도 좋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기선사들도 여기에 따라서 운임에 대한 이제 공동행위를 해왔는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걸 조사를 했고 그 이제 화주와의 협의 절차 그리고 해양수산부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과징금을 뭐 그때 8천 몇백억 원을 이제 그 부과하겠다라고 그 심사관이 발표를 했었고 이에 대해서 그 해운업계가 그렇지 않다. 이게 뭐 입법이 미비라든지 또는 뭐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좀 의견을 제시했던 것인데 며칠 전에 이제 저는 회의체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 이제 해운업계의 주장하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하고 그 차이점은 19번에 걸친 연초에 하는 그 신고에 따라 있는 그 122번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부속 그 이제 신고 절차가 있었는데 우리 해운업계와 이제 해양수산부는 그 부속되는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아니다. 그건 19번 있었던 그런 기본 운임의 공동행위와 이건 전혀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이건 부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신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말하는 정당하지 않은 행위가 된다. 따라서 이제 공정거래법 제19조를 적용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제 해운 업계와 이제 해양수산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그 부딪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제 법학자로서 볼 때 이제 그 사실관계에서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것은 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법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이제 해운법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관점에서 본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해운법 제29조는 연역적으로 1963년부터 해운법이 존재해 오던 경쟁법의 내용이 1978년에 국제조약을 받아들여서 29조의 전기선사의 운임 공동행위는 허용된다라고 되었던 것이고 공정거래법은 2년 뒤에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독자성을 인정을 해서 그 정당성을 따질 때도 해운법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문제가 없다 하면은 거기에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 해운법에 해당하는 해상운송법 안에 3가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여전히 적용된다라고 명문화를 시켜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법과 같은 경우에는 해운법 제29조가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서 또 특별 규정으로서 기능을 하고 또다시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고 해운법 안에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범자로서는 해운법만 보게 돼 있는데 이게 한 20년 정도 지난 일을 이제 와서 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 이제 정당하지 않다.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라는 것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해운법의 경우에는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신고를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특별하게 시정 조치를 내리지 않는 것은 이제 이틀이 지나면 수리된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2003년도에 이미 그 개별 122번 중에 어떤 하나를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특별히 수정하라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수리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뭐 15년, 20년 지나가지고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건 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위원장께서 좀 입법의 좀 미비점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지금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입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이제 적용상의 의문점이 있다면은 그 의문점을 바로 잡은 다음에 이제 과징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그 지난 15년간에 있었던 것은 그동안 계도가 안 됐기 때문에 계도의 차원에서 덮어두고 이제 그 공정거래법과 이제 해운법의 관계를 일본법처럼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 과징금을 부과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이제 그 해운업계 그리고 이제 해양수산부 그리고 또 반대쪽에 서 있는 이제 공정거래법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이런 그 법의 적용의 문제점 같은 것은 결국은 행정법원에서 취소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기선사라는 회사들은 치열한 국제 경쟁하에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산이 되지 않고 우리 그 화주들의 화물을 또 날라야 되기 때문에 또 존속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가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절차를 잘 지키면서 화주를 또 보호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화주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도 충분히 하도록 우리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이 잘 정비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